인간 세상 대부분의 현상은 물질적으로 설명되지만, 그것은 시스템적 관점에서 영적 질서의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 모든 현상이 물질적으로 모든 유물론적으로 설명되고 물질적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도 잘못되고, 그리고 이제 잡다한 그냥 사소한 그런 것들을 무슨 물질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그런 거 미신 그걸로 생각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다 이거죠. 다만 이제 그러니까 시스템적 관점에서 그 영적 질서의 아래에 있다. 이게 많이 얘기되는 거죠. 여기서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물질적 질서고 이쪽이 영적 질서.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런 시스템적인 관점을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하부적인 문제는 물질과학으로 상당 부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커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합니다. 어느 사업가가 평생에 걸쳐 사업을 이루고 자식들을 미국 유학 보내고 모든 것을 이뤘다.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았습니다. 그 이후 암에 걸렸는데 인생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며 힘들게 살지 말고 편하게 마음 먹고 살아야 했었다고 후회하는 듯이 말한다. 지인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다면 지금 이것을 이룰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인생을 살고 오면서 쭉 한 50 정도 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살았다. 너무 난 참 이제 아둥바둥 너무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하지만은 오히려 이때 와서 이렇게 생각한 게 이때만큼 그때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또 그 이전에 대학 입시 같은 것도 이 대학 입시 때와 같은 그 치열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그때는 가졌지만 나중에는 3, 40대만 되더라도 벌써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때는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뭐 사실 저희 경우를 봐서도 사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이제 친구들은 과학원 시험이니 무슨 물론 법대 그런 사람은 고시를 보고 그러죠. 그렇게 열심히 그랬었는데 저는 그냥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무슨 더 이상 어떤 세상의 그런 걸 추구할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친구들은 과학원 대학원 해가지고 똑같은 정보통신 이제 직장을 다녀도 아무래도 석사 정도 돼야 한국통신 KTA 그런데 그런 좋은 회사 직장을 가죠. 이제 학사 가지고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직장을 오래 가질 수가 없죠. 그걸로는 어떤 영업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적이란 몰라도 적어도 연구라든지 기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저희 경우 이미 20대 중초반 이후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길을 쓰고 그러냐 그렇지 하면서 아둥바둥 살지 않는 그런 걸 일찍부터 그랬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과학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더 일찍 조숙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아둥바둥 공부해 그냥 이제 그냥 그런 데로 지내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죠. 그런 친구들 옛날에는 그래도 경기 중학교 경기 고등학교에서 그냥 그러다가 공부 안 해서 대학교는 안 가거나 이제 보통 대학을 가는 경우도 많죠. 근데 그렇더라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요새는 인정받을 길이 없죠. 중학교 고등학교 이후에 이제 공부를 더 안 하면은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인생 단계마다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더 계속해서 목표를 노력해야겠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목표상의 문제였죠. 이제 저라도 하여튼 이후 30대 이제 입학이 아니라 더 이상 생각을 안 하지만은 어떤 문단 어떤 문학 출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그런 건 좀 있었죠.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른. 요즘은 또 50대, 60대가 되어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무진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수준에 따른 그런 노력은 항상 하지만은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지나와서 너무 힘들게 너무 내가 길을 쓰고 살아왔다 너무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뤄온 것이죠. 저희 경우도 대학 입시 전에 그나마 이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단순히 노력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학교라도 졸업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다면 지금 이것을 이룰 수는 없었다. 이룰 것을 이뤘으니 굳이 길게 살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다. 물질과학으로는 스트레스로 나오는 호르몬이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설명되지만 그것은 업보를 실현하기 위해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뿐이다. 스트레스로 나오는 호르몬이 신체 건강에 스트레스로 이제 병을 생긴다 이거죠.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설명되지만 업보를 실현하기 위해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업보를 실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생기는 일단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물질과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지인은 잘 지낸다고 하지만은 물론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관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삶의 적응을 잘 했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진짜 사실 이제 이룰 걸 다 이루고 이제 더 이상 난 이룰 게 없다. 뭔가 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로 인생이 정말 이제 더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너무 집중될 때, 그러니까 요 얘기하고는 특별 관계가 없지만은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런 얘기도 있듯이 이제 결국 자식은 자기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어진 거지 자기 소유물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에 여러분의 아이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갈지도 모릅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게 이제 너무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궁극적인 그 상황에 있을 때, 오늘 그러니까 어제 이제 어떤 급발진 사고에 의한 할머니와 손녀가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는데 할머니의 핸드폰에는 온통 손녀 사진. 그러니까 사랑이 엄청나게 극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랑이 더 이상 이룰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급발진, 이 책이 후반부에도 나오지만은, 물론 운전자가 80대 노인, 그래가지고 진짜 자기 나이에 지나치게 그렇게 운전을 하고 이제 그랬다는 그런 이제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지만은, 본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건 급발진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화면을 봐도 그냥 휑 하고 그냥 막 돌진하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 나오듯이 급발진 같은 거 어떤 진짜 형적인 그런 이제 그런 압력에 의해서 뭔가 결론을 내고 이 세상 운명에 대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것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물질 현상을 조종하죠. 과거에는 자동차들이 이제 기계적 조작이었을 때는 영적인 이제 영향이 영적인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인간의 몸이라든지 동물의 몸 같은 물리적인 그 힘을 내게 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그 도구를 사용해서 영적인 결과를 내죠. 그런데 그러니까 기계 조작일 때는 자동차가 기계 조작일 때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어떤 그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도 물론 그러죠. 사람이 운전부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걸로 사고를 내지만, 이게 강할 때는 이 전자기기로 조작을 하니까 자동차들이 이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 전자기기의 어떤 조작을 바꿀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영향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자동차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이 책의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보를 실현하기 위해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호르몬이 악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이 실현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먼저다. 이게 물질적 현상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이제 압력, 그 업보와 모든 그 미션, 소명 이런 거 다 실현하기 위한 그런 결과를 먼저 내고 그래가지고 그 물질 현상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강의 그 사법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이제 결과를 만들어 놓고 이제 수사를 하는 정치 수사 같은 거지 검찰 이런 법조인이 충보를 받을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왜냐하면 그건 신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해놓고 어떻게 결과를 낼까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신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운명이 먼저 결정하고 어떻게 정하나 그거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자기가 어쨌든 이제 돈을 벌어서 자식 유학시키고 교육시켜서 일생 성취를 한 것, 혹은 뭐 사랑이 극진히 해서 그 성취를 한 것, 더 이상 뭐 지상에서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하면은 그럼 세상을 이제 더 살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겠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럼 이런 걸 이루지 않고 그럼 뭐라도 좀 이루지 말고 이룰 것을 이루지 않고 편하게만 살면 좀 느긋하게 지면 그러면 오래 살다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했습니다. 그렇게는 볼 수 없다. 이미 당신이 현재의 신체와 환경 조건으로 더 이상 무엇을 이룰 가능성이 없다면 다른 육체와 환경으로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신은 어서 인생을 정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현재 이룰 것이 없고 이룰 것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 미루기만 하고 그런다고 인생이 더 길어지냐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의 이 상황으로는 안 된다. 이 신체와 이 환경으로는 이 영혼이 더 이상 뭘 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죠. 이것은 그 회사에서도 그 하청을 줍니다. 회사 다른 데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청을 주셔서 3월에서 6월 가령 석 달 동안에 프로젝트를 끝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쪽 하청 받은 데가 질질 끌고 게을리 해가지고 우리 7월 8월은 돼야 끝낼 수 있다. 그렇게 안 되면은 여기서 그러면 2배로 더 줘야겠네 하고 뭐 돈 더 주고 그럽니까? 아니죠. 벌써 3, 4월 돼서 이거 6월달 안에 일이 되기는 텄다 하고 여기서 판단하면은 이 프로젝트를 취소해버리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너무 또 순진하게 너무 빨리 일을 해가지고 3, 4월에 완전히 끝내버리면 여기서 그냥 이건 뭐 시시한 일이나 아무것도 아니냐고 그냥 사실 계약을 길게 더 안 하고 더 이상 계약을 안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적당히 또 6월 달에 끝났다 하더라도 이제 뭔가 좀 미진한 것을 남겨가지고 더 하면은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죠. 이제 너무 완전히 끝내면은 끝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청 계약을 받은 사람도 어떤 너무 꾀를 피워서 뻔히 위에서 보일 듯이 일을 느슨하게 하면은 계약이 빨리 끝나고
너무 순진하게 일을 빨리 확확 끝내면 그래도 계약이 빨리 끝나고, 적당히 하면서 적당히 또 여운을 남기고 그러면 계약을 길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지상의 삶의 계약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당히 하면서 차근차근히 여유 있게 나아가면은, 그러면은 비교적 그런 이제 뭐 여유로운, 그러니까 뭐 삶은 좀 있을 거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여기서 이제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끊임없이 자기 향상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인생을 원활히 연장하는 길이며, 설령 그 도중에 다음 생으로 넘겨진다 해도 끊임없이 자기 향상의 목표를 설정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일을 하청받아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자꾸 제안하고, 그래야 이제 계약을 더 연장하죠.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로 자꾸 자기 향상의 목표를 자꾸 설정해서, 저 정년 퇴임했습니다. 그 대신 다른 뭐 예술을 새로 시작합니다. 뭔가 직장 정년 퇴임, 월급장이 퇴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부터 새로 문학 공부를 하려 합니다. 이렇게 신에게 이제 자꾸 제 프로포즈를 합니다. 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걸 하고 새로운 자기 향상을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신은 그 계약 연장 좋아해주마,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다도 100% 보장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이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또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설령 그 도중에 다음 생으로 넘겨진다 해도 억울할 일이 없는 것이다. 결국 끊임없이 자기 향상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인생을 원활히 연장하는 길이며, 목표를 계속 설정해서 하는 것, 설령 그 도중에 다음 생으로 넘겨진다 해도 억울할 일이 없는 것이다. 그렇죠. 노력해서 그렇게 손해볼 건 없죠. 그냥 계약 연장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프로포즈를 냈는데 그게 거부됐다. 그렇게 해도 혹시 억울한 건 없죠. 계속해서 노력하고 이 회사는 성장했으니까. 가치의 초점을 현생에서 이룬 삶의 성과에 두지 말고 영원한 영적 가치에 둬야 한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끝냈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가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일생 동안 증권회사에서 잘 벌고 퇴임했는데, 퇴임한 다음에도 계속 벌 만큼 벌었는데 계속 돈 버는 것만 궁리한다. 그러면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성과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차원의 그런 목표를 두어야죠. 마다른 목표를. 지상에서 이루어야 하는 일이 있어야 삶의 의미가 있다면, 중풍, 치매, 전신마비 등을 앓으며 가족들에게 수년간 부담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찌된 경우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여태까지 잘 설명을 했죠. 계속 영적 성장을 하고 뭔가 그래야만 계속 그 삶의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나태하며 그러면은 어떤 이제 삶의 신의 영과의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래도 계속 또 수년간 계속 살아가는 경우 있죠. 심지어는 식물인간으로 20년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 경우 가족들은 당사자에게 현생 혹은 전생에서 많은 신세를 진 바 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신세를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건 제 오리지널은 아니고 아마 여기 제가 참고서를 많이 한 이제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 이제 거기서 많이 전생 최면 거기서 많이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가족들은 당사자에게 현생 혹은 전생에서 많은 신세를 진 바 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신세를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가족들이 후생에서 다른 방법으로 장기간 당사자에게 보답하여야 하는 부담을 압축하여 단기간으로 줄여주는 것이니 불행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어떤 이제 그 자식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살아서 정도 컸는데 이제 오랜 병으로 이제 여러 자식들을 고생시켜.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살아생전 여기
이 사람들한테, 자식들한테 많은 이제 너무나 일방적인 희생을 했으니까 그걸 혜택을 도로 받아야 되는데, 후생에 받을 수도 있지만은 현생에 일부러 받기 위해서 이것을 너무 이게 주기만 한 이 업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렇게 주기만 했었잖아요. 생애 동안 부모가 자식한테. 그것을 이제 다음 생을 미루지 말고 현생에서 이렇게 갚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제 그 부모가 여생을 장애인과 같이 이렇게 가족의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살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압축하여 단기간이죠. 아무래도 이제 후생에 다시 한다면 뭐 평생 동안 또 어떻게 다른 인간관계로서 이 자식이 자식으로 태어나서 뭐 속을 썩인다든가 무슨 뭐 많은 걸 뺏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현생에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는 거죠. 물론 이것은 업보의 원리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당사자나 가족이나 모두 괴로운 것이다. 그렇죠. 긴 병에 효자 없다. 뭐 이렇게. 그러므로 현실에서 예방의 길을 강구해야 한다. 전생의 업 때문에 젊어서부터 일어난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노년기에 오는 것은 현생의 관계와 관련될 수 있다.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에 자기 삶을 갖지 못하거나, 혹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젊은 편부모가 자식의 편을 위해 재혼을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음의 균형을 크게 기울게 하여 결국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되갚게 할 필요성을 만든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주기만 하니까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그걸 도로 갚아야 하는 거, 그것이 이제 금방 이제, 그러니까 그게 너무 쌓이면 곤란하니까 금방 끝나게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현생에서 말년에 집중해서 되갚게 한다 이거죠. 사회에 공헌할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자식을 위해 부모가 삶을 헌신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만 그다지 큰 명분이 없는 목적을 위하여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희생을 하면 이렇게 급히 업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식한테 희생을 하더라도 그게 그럴 만한 어떤 미션과 사명, 이제 뭐 신사임당이 율곡을 키운다든가 그런 식으로 훌륭한 어머니가 위인을 키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희생이 합리화가 될 수가 있지만은 별로 그런 자식이 큰 이제 세상을 위해 이제 이렇게 널리 되갚는 그런 큰 상황이 아닌데도 이렇게 일방적인 희생이 많을 때는 결국 도로 갚아야 하는 그런, 빨리 갚아야 되니까 이제 후생이 아니라 현생에서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갚는다는 거죠. 물론 현실에서는 건강관리를 잘못했다는 등의 이유가 있지만, 뭐 이유는 다 물리적인 이유가 다 나오죠. 그것은 위에서 결정한 건강관리를 잘못하게 하는 되는 것 자체가 업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사람은 중간에 나도 정신이 아니라 나도 건강을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부모님 건강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중간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의 실예가 나옵니다. 전생치료사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사례에 의하면 젊어서 혼자 된 여자가 어머니를 모시며 사는데, 이혼하고 그래서 혼자 된 여자, 그녀의 후생을 측정하니 Same Soul Many Bodies라는 책이다. 요거는 이제 좀 미라클 해폰 좀 비교적 이후에 나온 거고, Same Soul Many Bodies, 한 몸의 한 영혼의 여러 몸으로 계속 환생한다. 그 책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책에서는 자기가 이 저자 브라이언 와이스가 전생에, 그러니까 딴 사람을 이제 진술해서 나온 건데, 예수의 순환, 예수님을 봤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가 공생에 이전에
젊은 때 그때 예수하고 같이 여행을 동행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수가 십자가 이렇게 순환을 하고 갈 때 옆에 그때 이제 길에서 보는 사람 중에 자신이 속했다. 그거를 이제 예수가 이제 십자가 고행을 할 때 길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브라이언 와이스인데, 어떤 이 사람이 최면을 한 다른 여자가 자기가 예수의 그것을 봤다. 그러면서 그때 당신은 이런 옷을 입고 있었다고 이 사람을 증언을 합니다. 이제 이 브라이언 와이스가 스스로 예수의 그것을 순환을 봤다는 건 아니고, 물론 이 사람은 이제 본 건 이제 자기의 어떤 자기도 물론 그런 전생이 있었지만 자기 최면에서 그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고 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본 거는 이제 자기가 옛날에 2000년 전에 전생에서 어떤 상인의 아들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여행을 다녔는데 그때 젊고 아주 똑똑한 사람을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예수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후에 다시 이 사람도 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신의 전생에 예수의 공부할 때 같이 수련 여행을 가는 걸 동행했고, 순환할 때 그때 같이 봤었고, 옆에 목격한 여자도 다른 사람도 객관적으로 그걸 증언해주고 당신이 그때 옆에 있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책은 그 얘기도 아니고, 젊어서 혼자 된 여자가 어머니를 모시며 사는데 후생까지, 최면에서 후생까지 봅니다. 그거는 후생을 추정한다는 건 근데 플래너를 보는 겁니다. 이 얘기. 어떤 계획이 된다. 그런 것들, 가능성들. 그러니까 후생을 추정하니 어릴 때 전신마비가 되어 가족들이 보살핌을 받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이혼해서 어머니를 모시는데 형제들은 전부 그냥 어머니 모시거나 그런 집안의 부담은 안 가지고 자기들대로 살고, 우리나라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혼자 사는 가족, 형제가 부모에 대한 모든 이제 그런 걸 다 짊어지고 그렇게 희생하는 이 경고 이후 그녀는 지나치게 어머니 편의 위주로 사는 삶을 개선하고, 어머니에게 자기 주장도 하며 다른 형제들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된 상황에서 얻어야 할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나름의 사회생활도 시작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엄마 밑에서 이게 희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엄마한테 맨날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도 하고, 형제들에게 내가 이제 모시고 있어서 당신들 부담을 덜어주니까 권리 주장도 하고, 자기 나름의 사회생활, 이제 이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 자기 나름의 다른 사회생활도 한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인생을 균형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착하게 살아는 거에 컴플렉스, 착하게만 살려고 애쓰지 말고 균형 있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무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착하게 산 업을 도로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너무 빨리 받아야 돼. 천천히. 근데 복이라든지 세상에서의 어떤 상대적인 물질적인 부흥 이런 건 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받으려고 하니까 이 받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산 사람들한테 희생한 업이 클 때 그걸 빨리 갚아야 되니까 받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주기만 했어, 엄청나게. 그러니까 가족들 위해서 희생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이 업을 어떻게 받냐 하는데 당연히 다시 받죠. 자기가 이렇게 준 만큼 다시 받는데 말이 받는 거지 이건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는데 그때 후생이라든지 인생의 훗날이라든지 후생에 받는데 그게 그때의 물질이라든지 그런 혜택 그런 게 세상의 물질적 모든 그런 건 다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돈을 써가고 올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막 줬으니까 뭐라도 대신 받아야 돼요. 그럼 뭐라도 대신 받기 위해 받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받으려면은 그냥 가만히 보통 사람이면 이 엄청난 걸 받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엄청나게 그 되갚음을 받냐면은 장애인이어야죠. 장애인이면은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이제 큰 그릇, 그게 되기 위해서 받을 그런 자기 스스로는 삶이 힘든 그런 상황이 돼야,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그 업을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후 다시 추정한 그녀의 후생은 정상적인 삶이었다. 자기가 그렇게 산다는 거, 이제 인생을 균형 있게 주장도 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면서 산다. 그렇게 산 다음에 다시 최면 추정을 하니까 정상적인 삶이었다. 그녀가 어머니를 향한 일방적인 희생을 일생 동안 계속했다면 뇌성마비로 태어나 일방적인 보살핌을 되받아야 할 것이고, 그녀가 어떤 합리적인 타협 없이 어머니의 관계를 중단한다면 어려서 심각한 불구가 되는 아이로 태어날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추정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합리적으로 이제 주고받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 태도를 고쳐 나갔잖아요. 근데 이러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너무 희생해 왔다 그러면서 그냥 딱 그냥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럴 수도 있죠. 자기가 이제 집안 식구를 희생했는데 자기가 뭐 성인인데 뭐 집 버리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머니와 관계를 중단한다면 이것도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여태까지 받은 거에 대한 그런 거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결국 그게 그 경우의 후생을 보니까 어려서 심각히 불구가 된 아이로 태어날 것이었다. 이제 그 갑자기 이렇게 뻥 자기의 혜택을 빡 중단하니까 후생에도 갑자기 자기가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그러한 존재로 갑자기 변하는 거죠. 혜택이랄 건 없지만 어쨌든 갑자기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갑자기 변하는 거죠. 예. 현생의 일방적 희생의 정도에 따라 후생을 받아야 할 보응의 양도 달라지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일방적 희생의 정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일방적 희생이 이렇게 계속 있었다면 이렇게 완전히 전신마비로 나오고 이제 그냥 그 주고받은 걸 다 주장하면서 차차 그냥 줄여나가고, 예,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딱 끊어버리는, 예, 그런 걸로 되면은 이제 후생에서 받아야 할 보응의 양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균형 있게 주고받는 거, 주고받는 것이 항상 균형 있게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가 주는 것만 많으면은 착하게 살면은 받는 것도 많겠다. 근데 그 영적으로는 주는 게 많으니까 받는 게 많지만은 받는 게 앞으로 받을 게 많은 입장이 된다 이거죠. 착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남들을 위해서만 살면은. 근데 그것이 나중에 그것을 어떤 뭐 영적인 양 무한대로 창조할 수 있는, 글쎄 천상에서는 어떻게 뭐 좋은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지상은 항상 물질적인 그거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줘가지고 받아야 될 거 많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자기가 많이 받아야만 할 그러한 운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사랑은 많이 받고 많이 받지만은 그것을 행복한 그런 이제 그런 보응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활동을 안 하지만 혜민 스님이라는 그런 분도 예전에 그냥 굉장히 날리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제가
착하게 살려고 막 애를 쓰지 말라고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착하게만 살려고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강박감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균형 있게 다른 사람들하고 조화롭게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균형 있게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최선이다. 그것입니다.